저 입을 어떻게 막아야 되나. 지금 최순실 씨는 조카 장시호 씨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심폭로, 최순실 씨가 지금 흔들리는 장면도 연출이 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큰엄마라고 불렀다. 그리고 속속 지금 공판에서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이게 두제 살림이 아니라 한제 살림처럼 비춰지는 대목들이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이제 장시호가 오늘 나가서 증언을 한 것은 원래 장시호가 이제 특검 가서 진술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진술에 대해서 일단 최순실 측이 증거로 부동의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 앞에 나가서 직접 이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자체가 이제 낱낱이 드러나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아마 이제 그 최순실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큰엄마라고 부르고 청와대를 큰 집으로 불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증언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데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아마 특검에서는 그런 의도일 겁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결국은 경제 공동체였다, 한 집안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이제 장시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큰 집, 큰엄마 이런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아무리 친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이제 최순실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밀접했다, 한 가족 같았다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옛날 박지만 씨가 이야기했듯이 정말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이제 그런 증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워낙 비밀스럽게 서로 오갔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참 공판을 통해서 별걸 다 알게 되네요. 청와대에서 선물을 받아와도 그게 명확하게 배분이 되고 분배가 됐던 것 같아요. 대충 육포는 장시호 씨, 좋은 약은 장시호 씨의 어머니인 최순득 여사에게 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석 선물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서 이제 선물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뭐 쌀이라든가 대추, 그다음에 육포, 청와대 공항 그림 이런 것들이 장시호 씨를 거쳐서 최순득 씨, 장시호 씨 어머니한테까지 전달이 됐다는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먹은 것들, 먹을 수 있는 것들,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장시호 씨가 가졌던 것 같고 어머니한테는 건강에 좋은 이른바 뭐 공진단이나 뭐 이런 것들 엄마한테 전달을 했다는 건데 제주 지역 언론을 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주 지역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걸 보면 장시호 씨가 원래 제주도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또 쌀 받아온 거를 제주도 이웃 주민들이나 그 장시호 씨가 국제학교에 다니는 뭐 국제학과 학부모들한테까지 나눠줬다고 그럽니다. 이웃 사촌의 정을 느끼겠다는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물을 주면 그게 장시호 씨를 거쳐서 장시호 씨 어머니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달되는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고요. 또 방금 전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이 최순실 씨나 장시호 씨 이런 데서 큰엄마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이 최순실 씨가 그 장시호 씨를 검찰에서 만났을 때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2층에 있는 비밀금고에서 돈을 가져와서 와가 이 정유라 씨하고 아이들을 좀 돌봐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이 박 전 대통령한테 들어가면 그게 최순실 씨나 최순실 씨 일가 쪽으로 다 뭔가 퍼져나가고 최순실 씨 일가에서 뭔가 필요하면은 그냥 박 전 대통령 비밀금고에 가가지고 돈을 꺼냈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겠느냐. 그런 걸로 볼 때 이게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 이른바 경제공동체 관계 아니었던 거냐. 이걸 이제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비밀 메시지를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검사에게는 물을 마시고 싶다고 요청하고 그래서 검사가 물 주려고 간 사이에 장시호 씨에게 바로 자신이 원하고자 했던, 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앞에서는 우리 장시호 불쌍해서 어떡하지? 시호 불쌍해서 어떡하지? 하고 울면서 안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처음에는 이제 이런 순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 처음 만나자마자 작년 12월에 검찰 특별조사본부 조사실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검사 사무실에서 수사를 받았으면 그러기가 참 어려운데 조사실은 별도로 있고 안에 정수기 같은 시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갑자기 만나서 친한 척 했다가 뭔가 메모를 적어서 둘이 나란히 앉고 앞에 맞은편에 검사가 있었을 때 조사를 받다가 아니 좀 물 좀 마시고 싶다라고 한 다음에 메모를 보여줬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이제 위원, 정유라 이름 바꾸기 전에 딸하고 손자를 앞으로 장시호 씨에게 어떻게 보면 돌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한 번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삼성동에 가면 2층 방에 가면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유라하고 유연이 그러니까 애를 유치원 비용이라든가 앞으로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얘기를 해줬던 게 이런 부분이 이제
이거 결국에 진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얼마만큼이나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가인데 거기서 바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삼성동 자택에 가면은 이 장시호 씨는 모르니까 이게 내가 신부로 보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문을 열어줄 거다. 그러면 그때 2층 방에 가서 그 돈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몸으로 입으로 비화, 그러니까 암호를 서로 건네받았다는 건데 김종 전 차관이 미스터 팬더 뭐 그렇게 불렸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미스 김으로도 불렸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등록된 것보다는 무등록된 곳을 주로 이용했더라고요. 돈을 얻기 위한 영재센터 사업계획서도 등록되지 않은 택배 택시를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보면 최순실씨가 참 주도 면밀한 것 같아요. 네. 모든 상황들에서 어떤 증거 남을 만한 것들은 다 이제 없애고 했는데, 근데 정작 자신의 조카는 사실 입을 못 막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모든 없앤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눈에 좀 다크서클이 조금 있어요. 아,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별명을 이제 뭐 김종이라 해서 벨이라고 그런다든가, 그다음에 네. 이제 팬더라고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뭐 미스 김이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은어적인 어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에 이제 증거인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기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쓰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 노하우를 누구한테 배운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검사가 조사받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검사한테 물 떠달라고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 그 나간 검사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른 사람 통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공범관계일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자리를 비켰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하기 어렵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여튼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전화라든지 그다음에 무등록한 그런 택배를 쓰는, 저는 이 무등록 택배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정말 최순실 씨는 이런 증거인멸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굉장히 가리지 않았는데, 근데 결국 이렇게 꼼꼼한 것들이 결국 자신의 가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게 일단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감춰왔던 게 아무 소용없이 일단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 앞에서 정말 물 떠다 달라면 물 떠다 주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게 네. 지금 한두 시간에 끝나는 수사들이 아니잖아요. 거의 네. 한나절 전체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검사실에는 검사가 있고 수사관이 있고 또 행정 보조하는 그런 사무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부에 정수기 같은 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이렇게 가내주면 되는데, 조사실은 딱 밀폐된 공간입니다. 뭐 창 같은 것도 따로 없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반나절, 한나절 받는 수사 가운데 물 마시고 싶다 그러면 그것까지 안 갖다 줄 수는 없는 게 또 이 당연히 상식인 거고요. 또 검사들이 생각보다 다그치는 수사도 할 때도 있지만 의외로 공감을 많이 해서 좀 뭐랄까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얘기를 털어놓게 만드는 게 사실 수사의 진술을 기법일 유도하기 때.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정도를 오히려 주고, 또 검사 입장에서는 둘이 이렇게 얘기를 맞추는 게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나중에 추궁을 했었을 때 또 다른 얘기도 더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도 노려서 의도적이라도 자료도 좀 비워주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니, 최순실 씨가 자신의 재산, 특히 정유라 씨 독일에서 심심하지 않도록 호텔까지 사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최순득 씨가 알만하니까 산 게 아니다, 빌린 거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피를 나눈 자매에게도 비밀 우선주의를 고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방금 전에도 이제 뭐 김종 전 차관을 네. 팬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미스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암구어를 사용해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그리고 문고리 3인방하고 이메일 주고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네. 뭐 날씨가 좋았니 안 좋았니 이렇게 가짜 이메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했던 얘기도 그렇고 차명폰 썼다는 것도 그렇고 최순실 씨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심지어는 이 자매, 친자매들 사이에서도 자신과 관련되는 얘기를 절대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아, 셋이 있다가 최순득 씨가 자리를 비우니까 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서 입단속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이제 호텔을 샀다 이런 얘기가 최순득 씨한테 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왜 그 얘기 비밀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장시호 씨가 이 주식을 차명 주식을 보유했던 거 있었거든요. 그 네. 부분도 너 진짜 입이 싸다. 그런 거 하나 비밀 지키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질책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왜 이렇게 비밀 얘기를 할까? 그리고 또 저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호텔을 샀다고 하는 그게 그 친족들 사이에서 그게 그렇게 비밀거리일까요? 뭐 돈도 많은 사람인데 독일에 호텔을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비밀을 이렇게 철저하게 유지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곧 달리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간에 끼어 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하고 끼어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그냥 독일에서 자기 돈으로 호텔을 산 게 아니라 삼성으로부터 받았어. 올림픽 지원을 해준대.
이런 얘기가 뒤에 덧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해줄 만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는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했다.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네. 때는 그 아버님인 그 최태민 씨한테 상당히 그 단련됐지 않느냐. 아, 네. 최태민 씨가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영향을 끼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조직을 만들고 네. 거기에서 어떤 또 대기업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하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후계자로 최순실 씨를 갖다가 특정하고 일찍부터 훈련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다들 신분을 여러 개를 가지고서 여러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네. 최순실도 여러 인생을 갖다가 여러 사람들과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비밀스러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카라든지 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서 이 나중에 그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 최순실과 조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재판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리라 봅니다. 10분간 침묵을 지켜주셨던 김능구 대표님이 왜라는 의문 부호를 풀어주시네요. 네, 변호사님. 예, 그렇기도 하고요. 또 조금 전에 나눈 말씀에서 저는 또 그 주목할 만한 부분이 정유라가 저런 얘기를 최순실 씨에게 했다. 호텔도 네. 샀고 말도 샀다. 삼성에서 사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정유라는 지금 덴마크에서 일제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장시호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정유라 씨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정유라 씨를 반드시 송환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여기서도 나온 거죠, 사실은. 네, 그걸 또 최순실 씨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박 전 대통령의 고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후원 소문이 나니까 최순실 씨에게 장시호 씨가 크게 혼이 났는데 참 이런 난장판 같은 집안 구성 얘기를 다 듣네요. 파일철로 머리를 맞고 또 새벽에 박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하신 게 아니냐라고 하는 후문으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삼성으로부터 지원받는 문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서류도 옛날 빙상연맹 저 승마협회 할 때 네. 그 서류에다가 그냥 빙상만 이름을 바꿔가지고 급하게 이제 박 전 대통령한테 이제 택배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삼성 이재용에다가 주고 그래서 삼성은 또 급하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규혁 씨가 하고 이제 스케이트 선수가 그걸 하면서 이제 김종 차관한테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삼성으로부터 뭐 지원받는다 이야기하니까 김종 차관은 이제 최순실 씨한테 이야기한 거죠. 아니 뭐 삼성에서 지원해 준다면서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최순실 그 어디서 전했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장시호를 호출한 거죠. 네. 너 왜 이렇게 입이 싸냐? 그 이야기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자신의 조카를 이제 서류철로 이제 머리로 때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정말 최순실 씨가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비밀스럽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들이 자꾸 이제 노출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런 최순실의 비밀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밀주의하고 거의 닮았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 사실 인사 관련한 거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밀이 조금이라도 세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직원들 전부 다 전화 수사하고 그 발설자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특히 인사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신문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가 발설했는지를 철저히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습성을 보면 두 사람이서 그동안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오면서 이 첫째도 보안, 둘째도 보안. 어쨌거나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네. 그걸로 보면 뭔가 숨길 게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닮아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충신이고자 했다. 물먹이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진술을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요. 매일 아침 이영선 씨로부터 서류를 받아봤고요. 이게 바로 쇼핑백 셔틀이라고 하는 그런 걸까요? 그 서류를 보면서 아니 외국 갔다 오면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인다면서 힘들어하고 잠도 못 잔다고 투덜거리고 심지어 자신의 사위를 강제로 군대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박 전 대통령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요. 이게 그 토라져가지고 전화를 안 받는다. 이것도 네.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요. 무려 한 달 동안요.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최순실 씨가 그 연설문 고치는 거를 제일 좋아했다. 네. 이게 사실은 이번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를 폭발적으로 일으키게 만든 한 원인이 됐던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그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네. 결국은 그걸 뒷받침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으로부터
서류처를 청와대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게 뭐 일주일에 2-3번이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장시호 씨 얘기로는 거의 매일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네. 받아서 최순실 씨가 그 서류를 검토했는데 서류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루에 2-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거의 밤을 새가면서 서류를 검토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서류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 검토한 결과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시 정호성 비서관이나 이영선 비서관을 통해서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방식으로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에 개입을 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최순실 씨의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있고 최순실 씨가 뭔가 이권 개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다 들어줬는데 네. 딱 하나 안 들어줬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정유라 씨와 이제 지금은 헤어진 남편이지만 네. 신주평 씨가 사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신주평 씨랑 어떤 방식으로든 깨놓기 위해서 신주평 씨를 군대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박 전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그걸 들어주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최순실 씨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펑펑 울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들어주지 않고 난 다음에 최순실 씨가 그걸 이제 포기를 못하니까 다시 김종 전 차관한테 우리 신주평 씨 다시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문체부 차관한테 또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체부 차관이 내가 무슨 국방부 차관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들어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최순실 씨가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뭔가 이권도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간에 의사소통도 되고 또 한 달 동안 토라져가지고 말도 안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만나가지고 마치 사귀는 사람 같은 뭐 이런 관계가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 달을요. 그냥 뭐 해프닝으로 여길 게 아니라 장시호 씨가 그 한 달 혹시 특정할 수 있으면 네.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역으로 봤었을 때 혹시라도 그 한 달 동안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뭔가 좀 일이 좀 안 움직였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정말로 우리가 의혹을 보내고 있는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의정 관계에 있느냐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어떤 정황 같은 것도 보일 수는 있다라고 저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받고 문서 검토해야 되는데 한 달간 사보타지했다. 그래서 국정이 잠깐 그때 삐걱거렸었다는 거 저희가 참 확인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야죠. 네. 할 수 있다면. 그런데 네. 이 사위될 사람을 갖다가 끊기 위해서 군대 보내달라는 이게서 우리는 네. 참 진짜 착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게 무슨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고 그 시절이라도 그러한데 지금 군대 가는 게 전부 다 컴퓨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본인 의사가 없으면 할 수도 없고 본인 의사가 있더라도 요즘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실제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걸 갖다 다 무시하고 오히려 그 말을 안 들어줬다고 자기가 한 달간 연락을 안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최순실 씨의 그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지금 이제 이 자기가 누가 이야기했듯이 대통령 위에 있다 할 정도로 그냥 아나무인이고 이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네. 저 입을 어떻게 막아야 되나. 지금 최순실 씨는 조카 장시호 씨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심폭로, 최순실 씨가 지금 흔들리는 장면도 연출이 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큰엄마라고 불렀다. 그리고 속속 지금 공판에서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이게 두제 살림이 아니라 한제 살림처럼 비춰지는 대목들이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이제 장시호가 오늘 나가서 증언을 한 것은 이 네. 원래 장시호가 이제 특검 가서 진술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진술에 대해서 일단 최순실 측이 증거로 부동의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 앞에 나가서 직접 이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자체가 이제 낱낱이 드러나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아마 이제 그 최순실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큰엄마라고 부르고 네. 청와대를 큰 집으로 불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증언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데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아마 특검에서는 그런 의도일 겁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결국은 경제 공동체였다. 한 집안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돈을 가져서가 네. 이 정유라 씨하고 아이들을 좀 돌봐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이 박 전 대통령한테 들어가면 그게 최순실 씨나 최순실 씨 일가 쪽으로 다 뭔가 퍼져나가고 최순실 씨 일가에서 뭔가 필요하면은 그냥 박 전 대통령 비밀금고에 가가지고 돈을 꺼냈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겠느냐. 네. 그런 걸로 볼 때 이게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 이른바 경제공동체 관계 아니었던 거냐. 이걸 이제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비밀 메시지를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검사에게는 물을 마시고 싶다고 요청하고 그래서 검사가 물 주려고 간 사이에
장시호 씨에게 바로 자신이 원하고자 했던, 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앞에서는 얘기- 우리 장시호 불쌍해서 어떡하지? 시호 불쌍해서 어떡하지? 하고 울면서 안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처음에는 이제 이런 순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 처음 만나자마자 작년 12월에 검찰 특별조사본부 조사실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검사 사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이제 장시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근데 우리가 큰 집, 큰 엄마 이런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네. 아무리 친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이제 최순실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밀접했다, 한 가족 같았다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옛날 박지만 씨가 이야기했듯이 정말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이제 네. 그런 증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워낙 비밀스럽게 서로 오갔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참 공판을 통해서 별걸 다 알게 되네요. 청와대에서 선물을 받아와도 그게 명확하게 배분이 되고 분배가 됐던 것 같아요. 대충 육포는 장시호 씨, 좋은 약은 장시호 씨의 어머니인 최순득 여사에게 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석 선물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서 이제 선물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뭐 쌀이라든가 대추, 그다음에 육포, 청와대 공항 그림 이런 것들이 장시호 씨를 거쳐서 최순득 씨, 장시호 씨 어머니한테까지 전달이 됐다는 거고요. 사무실에서 수사를 받았으면 그러기가 참 어려운데 조사실은 별도로 있고 안에 정수기 같은 시설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갑자기 만나서 친한 척 했다가 뭔가 메모를 적어서 둘이 나란히 앉고 앞에 맞은편에 검사가 있었을 때 조사를 받다가 아니 좀 물 좀 마시고 싶다라고 한 다음에 메모를 보여줬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이제 위원, 그러니까 정유라 이름 바꾸기 전에 딸하고 손자 를 앞으로 장시호 씨에게 어떻게 보면 돌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한 번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삼성동에 가면 2층 방에 가면 돈이 네.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유라하고 유연이 그러니까 애를 유치원 비용이라든가 앞으로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자세한 얘기를 해줬던 게 이런 부분이 이제 이거 결국에 진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얼마만큼이나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가인데 거기서 바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삼성동 자택에 가면은 이 장시호 씨는 모르니까 이게 내가 신부로 보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문을 열어줄 거다. 그러면 그때 2층 방에 가서 그 돈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입으로 비화, 그러니까 암호를 서로 건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먹은 것들, 먹을 수 있는 것들,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장시호 씨가 가졌던 것 같고 네. 어머니한테는 건강에 좋은 뭐 이른바 뭐 공진단이나 뭐 이런 것들 엄마한테 전달을 했다는 건데 제주 지역 언론을 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주 지역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걸 보면 장시호 씨가 원래 제주도에 살았잖아요. 그쵸. 그 또 쌀 받아온 거를 제주도 이웃 주민들이나 그 장시호 씨가 국제학교에 다니는 네. 뭐 국제학과 학부모들한테까지 나눠줬다고 그럽니다. 이웃 사촌의 정을 느끼겠다는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물을 주면 그게 장시호 씨를 거쳐서 장시호 씨 어머니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달되는 네.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고요. 또 방금 전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이 최순실 씨나 장시호 씨 이런 데서 큰엄마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이 최순실 씨가 그 장시호 씨를 검찰에서 만났을 때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2층에 있는 비밀 금고에서